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에 나오는 오쿠츠 유타 몸속에 유튜버 종타쿠가 들어가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쿠츠 유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인공 재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타도리보다 유타를 주인공 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캐릭이죠. 저 역시도 유타를 주인공으로 설정했다면 그저 강함만을 가진 게 아닌 마음속에 여러가지 갈등을 가지고 내면의 성장을 이뤄내는 유타일 거라 상당한 완성도가 있는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타에게 빙의가 되어 주술회전 세계관을 풀어볼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건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종타쿠는 유타의 활약을 정리해보며 다른 캐릭터과 차원이 다른 승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역시 유타가 이타도리 대신 주인공이 되었어야 했어 라며 아쉬워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종타쿠는 극장판 주술회전 제로를 다시 보고 킹누의 영모음을 들으며 벅찬 가슴에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종타쿠는 어떤 고등학교에 있었고 눈앞에는 사물함에 처박힌 채 쓰러져 있는 고등학생 남자 몇몇이 보였죠. 종타쿠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며 뒤쪽을 보니 괴물의 팔이 그림자에 있었고 그 쓰러진 고등학생들을 향해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순간 종타쿠는 이건 만화 속 세계관이라는 걸 깨달아 또다시 어떤 캐릭에게 빙의가 되어버렸다는 걸 유추했고 빠르게 두뇌 회전을 했는데 이건 분명 리카의 팔이며 자신은 유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간파했죠. 그래서 종타쿠는 리카에게 그만둬,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소리쳤고, 리카는 유타를 괴롭힌 녀석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그 후 찾아오게 된 특급 술사 고조 사토루를 만나게 되었고, 고조는 너는 저주받았다며 그것도 아주 위험한 저주를 받았으니 비밀 사용에 처해야 한다고 했죠. 그의 종타쿠는 사실 이건 제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제 넘치는 주력으로 인해 예전에 좋아했던 여자아이가 저주로 변해버린 거라며 내가 이 힘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고조는 그 말에 깜짝 놀랐고 일단 겁을 준 다음에 주술고전에 입학시키려고 했는데 스스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며 주술고전에 입학하라고 했죠. 종타쿠는 곧바로 승낙을 했고 고조는 사고를 치고 주눅이 들어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활기찬 녀석이라며 씩 웃었습니다. 그렇게 주술고전에 들어가게 된 종타쿠는 현실에서 한 번도 전학을 가본 적이 없었기에 전학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종타쿠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내 이름은 종타쿠, 아니 오쿠츠 유타다, 이제부터 이 반은 내가 접수한다, 너희들 중에 나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싶은 녀석은 손들어 라고 기선제압을 했습니다. 마키아 톡의 판단은 종타쿠에게서 저주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졌기에 곧바로 종타쿠를 공격할 태세를 갖췄고, 종타쿠는 너네 감당 되겠냐? 라며 씩 웃었죠. 그러자 리카가 튀어나와 유타를 괴롭히는 녀석들은 용서 못해 라고 하며 그들을 공격했고, 리카는 강한 특급 수준의 주령이었기에 아직 고작 1학년인 마키 판다 톡에는 상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크크 내가 이겼다, 이제부터 이 반의 짱은 나다 라며 항상 꿈꿔왔던 전학생 놀이를 완성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의식 속에 있던 리카가 너 그런데 누구야? 유타 맞아? 내가 알던 유타랑 너무 다른데? 라고 물어왔습니다. 종타쿠는 그 말 듣고 순간 엄청나게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며 오리모토 리카 잘 들어, 너 사춘기라고 들어봤니? 너는 어릴 때 죽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전과는 다른 인격이 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하다고. 너 어렸을 적에 나한테 나중에 크면 결혼하자고 하면서 반지 줬었던 거 기억나지? 그걸 진짜 유타가 아니고선 어떻게 그걸 알겠어? 라고 했죠. 그래야 리카는 그렇긴 하네, 갑자기 성격이 바뀌어서 미안 이라고 사과를 했고, 종타쿠는 이때다 싶어서 더욱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나는 너가 이런 괴물의 모습이 되었는데도 너를 여전히 리카라고 불러주고 리카로 여겨주는데 너는 내 성격이 좀 성장했다고 바로 다른 사람 취급하는 거야? 이거 너무 소원해서 같이 못 있겠는데? 라고 했고, 리카는 정말 미안하다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싹싹 빌었죠. 종타쿠는 두 번 다시 나를 의심하면 얄짤없이 반지를 버려버리겠다고 했고, 속으로는 휴 다행이다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그 후에 종타쿠는 기초체력과 주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 열심히 단련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유타의 술식은 바로 모방이었기에 가장 먼저 양호실에 있는 쇼코에게 찾아가 다친 상처를 반전술식으로 치료해달라고 했죠. 쇼코는 종타쿠를 치료해줬고 종타쿠는 그 술식에 대해서 자세히 보며 그 팁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쇼코는 반전술식에만 재능이 엄청난 인물이었고 반전술식이 워낙 좋은 술식이다 보니 많은 이들이 쇼코에게 알려달라고 했었지만 고조 사토를 제외한 사람은 쓰지 못했고 고조도 곧바로는 쓰지 못하며 아웃풋을 할 수 없었기에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알려줬죠. 그런데 종타쿠는 곧바로 그걸 해냈고 쇼코는 종타쿠의 재능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 뒤 종타쿠는 마키와 함께 초등학교 주령을 상대로 임무를 하게 되었는데 주령의 입속에 갇혀있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마키와 종타쿠는 그 주령의 입속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마키는 저주에 대한 내성이 별로 없었기에 얼마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고 종타쿠는 마키에게 넌 나 없었으면 여기서 사망인데 친구 잘 뒀다잉? 이라고 하며 반전술식으로 마키의 저주를 중화시켜버렸습니다. 종타쿠는 여기서 원래는 리카가 완전 현현해 이 주령을 없애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며 반전술식을 시연해 그 주령을 몸 안에서부터 재령해버렸죠. 그 모습을 본 고조는 유타는 엄청난 재능을 가졌다며 저 녀석이 이대로 성장한다면 나와 비견될 정도의 술사가 될 수도 있겠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그 뒤 토게와 함께 시장에 출몰한 저급 주령들을 상대로 한 임무에 나갔고 토게는 주원을 시전해 저급 주령들을 한 번에 폭파시켜버렸죠. 종타쿠는 그 술식을 보고서 오케이 저것도 어떻게든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급 주령이 처치되고도 장막이 사라지지 않고 준 2급 수준의 주령이 튀어나와 공격을 했죠. 토게는 곧바로 다시 한번 주원으로 그 주령을 향해 공격을 했는데 토게는 방금 전 한 번 주원을 썼기에 주력이 부족해 완벽하게 데미지를 줄 수 없었고 그 주령은 곧바로 토게를 향해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종타쿠가 마이크 테스트 터져라 라고 주원을 날렸고 종타쿠에게 내재되어 있는 막대한 주력으로 인해 그 준 1급 주령은 그대로 터져버리게 되었죠. 토게는 이누마키가에만 내려오는 주원을 이렇게 바로 따라한다는 것에 어안이 벙벙했고 종타쿠는 미안 내 술식이 모방인데 지금 상황에서 쓸만한 술식을 아직 많이 못 모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계속해서 기침이 나왔는데 생으로 토게의 주원을 쓰려면 목에 엄청난 무리가 가게 된다는 거 알았고 함부로 쓰기는 좀 힘든 술식이라고 생각을 했죠. 고조는 종타쿠와 토게를 불러 시장에서 장막이 두 겹으로 쳐져 있고 준 1급 주령이 나온 게 정말이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아무래도 그 주력은 주령 조수를 쓸 수 있는 술사가 한 것 같다며 선생님이라면 지피는 인물이 있겠죠? 라고 했죠. 고조는 그 현장에서 게토의 잔해를 느꼈기에 어떻게 유타가 게토의 주령 조술까지 알고 있는 건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후 도쿄 주술고전과 교토 주술고전의 교류회가 열리게 되었고 종타쿠는 아싸 이게 원작에서는 언급만 되었고 나오지 않아 아쉬웠던 유타의 교류회구나 라며 신나했죠. 종타쿠는 시작하자마자 교토 주술고전 학생들 사이로 뛰어가 헤집어 놓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쓸만한 술식들을 모아놓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토고전의 술사들은 혼자서 이렇게 무모하게 뛰어들다니 제정신이 아니라며 종타쿠를 공격했는데 종타쿠는 그 공격들을 다 맞받아쳤고 슬슬 술식들을 얼추 다 받았으니 리카를 꺼내 마무리를 지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리카가 튀어나오자 교토고전의 술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종타쿠는 양학 죄송요 라고 하며 리카를 시켜 그 술사들을 전부 다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주술고전 안으로 게토와 그를 따르는 주자들이 오게 되었고 게토는 종타쿠에게 쓱 다가와 나와 손을 잡고 모든 비술사들을 죽여버리는 건 어떻겠냐고 스카웃을 했죠. 종타쿠는 흥미롭다는 듯이 당신 강한가요? 라고 물었고 게토는 나는 특급 술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당신 고조 선생님한테 발리잖아요. 영역전개 가능? 반전수식 가능? 그런 것도 못하면서 특급? 푸훗 하며 놀렸죠. 고조는 유타 게토를 너무 도발하지 말라고 라고 하며 게토에게 다가가 여기 왜 왔냐고 물었고 게토는 이제 곧 도쿄와 교토에 백기야행을 시행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종타쿠가 백기야행은 믿기고 설마 주의를 끌어놓고 고전에 찾아오는 건 아니겠죠? 라고 물었고 게토는 살짝 당황하며 그럴 리가 있겠냐며 그때 도쿄나 교토에서 보자고 한 뒤 그곳에서 빠져나갔죠. 게토는 저 유타란 자식 내가 몰래 고전으로 들어올 걸 어떻게 예상했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게토가 경고했던 백기야행 날이 되자
고조는 주술사들을 모두 교토와 도쿄에 모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유타는 고전에 남아있으라고 했죠. 그곳에서 만약 게토가 없다면 곧바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했고 종타쿠는 그럴 필요 없다며 게토는 내가 1대1로 싸워도 이긴다고 했습니다. 고조는 아무리 네가 재능이 넘친다고 해도 상대는 특급의 베테랑 술사 이기기 쉽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렇게 백기야행이 시작이 되었고 고조는 도쿄에 정말로 게토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에 주술고전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주저사 미겔이 고조를 계속해서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토기와 판다를 주술고전으로 시공간 이동수를 사용해 보냈는데 종타쿠는 이미 게토가 올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와 마주쳐 싸우고 있었죠. 게토는 여러 주령들을 소환해 종타쿠를 공격했고 종타쿠는 그런 저급 주령들에겐 이게 딱이지 라고 하며 토기에게 미리 빌린 이누마키가의 확성기로 주원을 날렸고 게토의 주령들을 몽땅 날려버렸습니다. 게토는 그게 천재라는 거냐? 라고 하며 종타쿠에게 뛰어들어 근접전을 펼쳤는데 종타쿠는 채술에 있어서 상당한 실력을 가진 토도와 마키와의 싸움에서 채술을 익혔기에 게토와 비등비등하게 싸울 수 있었죠. 그러다가 종타쿠는 원폴 스매시라고 하며 게토의 복부를 때려 날려버렸고 게토는 피를 토하며 그건 흑섬이잖냐 무슨 이상한 이름을 붙이고 있어 라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종타쿠는 이게 바로 오코츠타다 라고 하며 칼의 주력을 남은 뒤 발도 자세를 취했고 번개의 호흡 제1형 병력일성 이라고 하며 빠르게 게토를 공격했죠. 게토는 이것도 그냥 빠르게 발도를 한 것뿐이잖아 라며 그 공격을 막았고 종타쿠는 이어서 바람의 상처 라며 칼에 담긴 주력을 원거리로 날려 게토를 베어버렸습니다. 게토는 자꾸 이상한 기술명 말하지 마라 그런 기술은 이곳엔 없다 라고 했고 종타쿠는 유타는 가능하거든 이라고 말하며 또 어떤 만화의 기술을 말해볼까 고민을 했죠. 그때 게토가 특급 주령을 소환했고 종타쿠 역시 리카를 소환해 그 주령들을 파괴시켜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게토는 그의 극본 소용돌이를 시연해 막대한 주력을 모았고 종타쿠 역시 저건 리카의 힘을 해방시키지 않고서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 뒤 리카에게 유타가 원작에서 했던 것처럼 내 모든 걸 주겠다고 말했고 리카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했죠. 속으로는 어우씨 이 괴물한테 입을 맞춰야 돼? 나 비 약한데? 라며 힘들게 억지로 입맞춤을 했습니다. 게토는 주령에게 그런 짓까지 하냐며 조롱했고 종타쿠는 무례하긴 이건 순애야 라고 했죠. 그렇게 리카 역시 모든 힘을 끌어모았고 종타쿠는 가라 미소 이라고 하며 게토의 극본과 부딪히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역시 막대한 주력을 가진 리카와 종타쿠의 승리. 게토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터덜터덜 도망쳤고 뒤늦게 온 고조를 마주치게 되었죠. 게토는 그 유타란 자식 완전 오타쿠 같아 라고 마지막 유언을 했고 그렇게 고조 손에 최후를 맞이하게 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종타쿠는 백기양이 끝난 뒤 리카의 해주로 인해 특급 술사의 지위를 잃게 되었는데 리카 없이도 압도적인 실력으로 1급 주령들이 나오는 임무회가 그들을 재령하고 리카가 승천하지 않고 종타쿠가 원할 때 힘을 보태줬기에 금방 다시 특급의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고조는 그런 종타쿠를 불러 외국에 나가 흑승의 파편들을 없애주는 임무를 해주지 않겠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유타가 이 임무로 인해 부재해 주인공 자리를 이타도리에게 뺏긴다는 거 알았기에 그 임무는 거절하겠다며 내가 외국인 울렁증이 있고 편식도 심해서 다른 나라의 현지 음식은 입에 안 맞는다고 하카리 선배나 보내라고 했습니다. 고조는 싫다는데 억지로 보낼 수가 없었고 하카리를 대신 그 임무에 보내게 되었죠. 종타쿠는 그 뒤 스쿠나의 손가락을 찾는 임무를 자청해서 가게 되었고 메구미가 이타도리를 발견해 원작대로 흘러가는 걸 멀리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종타쿠는 이타도리가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곧바로 난입해 학교에 있는 주령들을 재령했고 이타도리는 그 타이밍에 스쿠나에게 몸의 주도권을 뺏기게 되었죠. 스쿠나는 이게 얼마 만에 맛보는 공기냐며 당장 인간들을 죽이고 싶다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고 종타쿠는 그런 스쿠나에게 다가가 안녕 스쿠나?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스쿠나는 넌 이 시대의 주술사인가? 나를 보고도 당황하지 않다니 건방지구나 라고 했죠. 종타쿠는 당황할 필요가 있나? 지금의 너보다 내가 훨씬 강한걸? 이라고 하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그의 스쿠나는 어느 시대에나 주술사라는 족속들은 주제를 모른다니까? 이라고 하며 종타쿠를 공격했고 종타쿠는 그대로 큼 하고 목을 가다듬더니 멈춰! 라고 주원을 날렸죠. 스쿠나는 그 주원의 힘에 그 자리에 멈춰 순간 꼼짝도 하지 못했고 종타쿠는 그대로 스쿠나에게 뛰어가 고무고무 총난타! 라고 하며 마구마구 팼습니다. 스쿠나는 이 자식
팔이 늘어나지도 않으면서 고무고무 총난타는 무슨, 하지만 엄청나게 빠르고 강한 펀치다 라며 쓰러졌죠. 확실히 스쿠나의 손가락 한 개 상태로는 유타의 막대한 주력에 밀릴 수밖에 없었고, 고 스쿠나는 이타도리에게 몸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 뒤 소식을 듣고 찾아온 고조는 이타도리를 스쿠나를 없앨 그릇으로 쓰기로 했고, 주술고전에 입학할 수 있게끔 했죠. 한편 주술계 원로 측에서는 스쿠나의 그릇인 이타도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를 특급 주령이 나오는 소년의 임무에 보내게 되었고, 그것을 막지 못하도록 특급 술사인 고조와 종타쿠를 그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출장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타도리, 노바라, 메구미는 소년원을 탐색하던 중 스쿠나의 손가락 한 개를 먹은 특급 주령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 주령을 상대로 싸워보려고 했지만 그들의 실력으로는 그 특급 주령을 상대할 수가 없었죠. 그의 이타도리는 자신이 희생해서 남을 테니 메구미에게 노바라를 구해 달아나라고 했습니다. 그 후 이타도리는 그 주령에게 덤볐는데, 그 주령은 곧바로 이타도리의 팔을 잘라버렸고, 이타도리는 압도적인 전투력 차이에 절망했죠. 결국 스쿠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가 싶어 스쿠나에게 주도권을 주려고 했는데, 그 순간 거대한 팔이 날아와 그 주령을 쳐 날려버렸습니다. 이타도리는 뭐지? 라며 그쪽을 바라봤는데, 종타쿠가 유지의 잘려진 팔들과 반전 술식으로 붙여줬고, 이곳은 내가 처리해주지 라고 했죠. 종타쿠는 일부러 조직의 원로들이 시킨 출장을 가지 않았고 이타도리 일행을 따라와 활약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손가락 특급 주령은 기괴한 소리를 내며 종타쿠에게 덤벼들었는데, 리카가 그 주령을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버렸고, 이타도리는 같은 특급 주령인데 차원이 다르다며 깜짝 놀랐죠. 종타쿠는 당연하지, 특급도 특급 나름이야 라고 했고, 칼에 주력을 담은 뒤 도깨비 참수 라고 하며 그 주령을 재령해버렸습니다. 고조는 출장에서 돌아와 그 소식을 듣고 주술계 원로 쪽에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다행히 유타가 해결했다는 것에 잘했다고 칭찬을 했죠. 한편 게토의 몸을 차지하게 된 켄자쿠는 특급 주령들을 소집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특급 주령 조고는 그 고조 사토라는 녀석이 그렇게 강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켄자쿠는 그 녀석뿐만 아니라 오코츠 유타라는 녀석도 상당한 실력을 지녔다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은 그 둘이라고 했죠. 조고는 그런 고조와 오코츠라는 녀석 중에 누가 더 약하냐고 물었고, 켄자쿠는 아무래도 오코츠 쪽이 더 상대하기 쉬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조고는 그럼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오코츠라는 녀석을 처리해버리겠다고 하며 나섰죠. 종타쿠는 임무를 마치고 고존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청난 주력을 느꼈는데, 그 순간 조고의 화염 공격이 날아와 그 주변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조고는 역시 소문을 믿을 게 못되는군 이라고 하며 웃었는데, 그 순간 연기가 걷히자 리카가 종타쿠를 보호한 상태로 있었죠. 종타쿠는 내가 해외에 나가지 않고 여기 있어서 원작의 전개가 조금 달라진 건가? 라며 흥미로워했고, 유타는 조고와 싸워본 적이 없기에 이번 기회에 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타쿠는 화산 대가리 한번 덤벼봐라 라고 하며 손을 까딱거렸고, 조고는 곧바로 태워주마 라고 하며 화염을 쏟아냈죠. 그때 종타쿠는 리카를 이용해 주력포를 시연해 그 화력을 맞받아쳤고, 빠르게 조고에게 접근 후 주력으로 강한 칼로 조고를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조고는 가까스로 치명상을 피하며 움직였고, 조고는 근접전으로 종타쿠와 싸웠지만 종타쿠의 체술이 훨씬 뛰어났기에 조고는 그와 떨어져 원거리로 공격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때 종타쿠는 주력을 휘감은 칼을 조고를 향해 날렸고, 조고는 이 정도는 쉽게 피할 수 있다 라고 하며 슥 피했는데, 그 순간 종타쿠는 비례 신의 술이라고 하며 박수를 쳤고, 그 순간 조고의 옆으로 스쳐간 칼의 위치에서 나타나 그대로 흑섬을 꽂아버렸습니다. 사실 비례 신의 술을 비슷하게 따라하기 위해 토도의 보기후기를 활용했던 것. 조고는 피를 토하며 흑섬의 데미지에 쓰러졌고, 종타쿠는 그대로 가차없이 조고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며 무다 라고 했죠. 조고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식 활용이 있느냐며 이대로는 쓰러질 수 없다고 영역전개를 시전했습니다. 종타쿠 역시 조고의 영역 필중을 지우기 위해 영역전개를 시전했고, 둘은 영역 줄다리기를 시작했죠. 그 싸움은 역시 주력량에서 압도적인 종타쿠의 승리. 종타쿠는 조고의 영역을 밀어내며 자신의 영역 안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렇게 그 영역에서 리카의 주력을 맞고선 그대로 걸레짝이 되어버렸죠. 그때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특급 주령 하나미가 뛰어와 조고를 낚아채 달아나버렸고, 종타쿠는 어쩔 수 없이
원작의 전개대로 그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이타도리가 특급지령 마이토와 한 차례 싸움이 벌어진 이후 메인 이벤트 중 하나인 교토고전과의 교류의 날이 다가왔죠. 교토고전의 학생들은 가쿠간제 학장의 명령으로 이타도리를 암살할 계획을 짰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종타쿠가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작년의 소력을 갚아주겠다며 가쿠간제 명령을 제쳐두고 종타쿠에게 덤볐는데 도쿄고전의 동료들 역시 이번에도 유타만 활약하게 할 수는 없다며 치열하게 싸웠죠. 그 사이에 종타쿠는 이제 곧 찾아올 특급지령 하나미를 기다렸고 역시나 원작대로 하늘에 장막이 쳐지더니 그 안으로 주저사들과 하나미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미는 종타쿠와 마주치자 너는 저번에 그 조고를 압도했던 불사라며 긴장을 했고 종타쿠는 어디 한번 덤벼보라고? 라며 손을 까딱거렸죠. 하나미는 자신의 목적은 이곳에서 적당히 시간을 끄는 것, 저번에 조고와의 싸움을 보니 이 녀석과 전면전을 펼쳐서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최대한 방어를 하며 시간을 소모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타쿠는 그대로 하나미에 뛰어나가 공격을 했는데 하나미는 덩쿨들을 자라나게 해 자신의 앞에 방어벽을 강력하게 펼쳤고 종타쿠의 주력이 담긴 칼을 막아냈죠. 하나미는 이 촘촘한 덩굴뿌리들은 쉽게 뚫어낼 수 없을 거다 라며 자신만만했고 종타쿠는 그래? 그럼 이건 어때? 불주먹이라고 하며 거대한 화염을 쏟아내 그 덩쿨들을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미는 저 녀석 불속성의 술식을? 이건 조고의 화염과도 같은데? 라며 당황했죠. 종타쿠는 일전에 조고와의 싸움에서 화염 술식에 대한 걸 모방해 두었고 하나미는 나무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화염에 취약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미의 방어 덩쿨이 전부 다 타버리자 무방비 상태의 하나미만 있었고 종타쿠는 그대로 접근해 하나미의 약점인 뿔을 그대로 모아버렸죠. 하나미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며 종타쿠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종타쿠는 어림도 없다며 칼에 조고의 화염 수식을 뒤덮은 뒤 화염의 호흡, 오이, 연옥이라고 하며 뛰어가 그대로 하나미를 베어버렸습니다. 하나미는 그건 다른 만화야 라고 하며 소멸해갔고 종타쿠는 최대한 근엄한 목소리로 마음을 불태워라 라고 말했죠. 그때 마침 고조가 장막을 깨트린 뒤 그 안에 들어온 주저사들을 제압했고 상황은 얼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시부야에서는 시민들을 가둬버리는 장막이 펼쳐지게 되었고 그 시민들은 고조 사토를 데려와야 풀려야 한다는 선동을 당해 모두들 고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술계에서는 그것을 핑계로 고조를 불러내 시부야로 보냈고 고조는 가기 전 종타쿠에게 혹시라도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네가 다른 이들을 잘 이끌어야 한다고 했죠. 종타쿠는 선생님에겐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 혹시라도 그런 우려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선생님 말대로 열심히 술사들을 이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조가 시부야역 안으로 들어가 특급 지령들을 상대하고 무리한 공처를 써서 마이토가 만들어 놓은 개조인간들을 박살내버렸죠. 그렇게 숨을 고르고 있던 고조의 앞에는 옥문강이 툭 떨어졌고 뒤에서는 게토의 몸을 차지한 켄자쿠가 인사를 했습니다. 고조는 켄자쿠를 보고선 분명 자신이 백기야행 때 죽였는데 어떻게 게토가 살아있는 건가 싶어 당황했고 그 틈에 옥문강의 발동 조건이 성립이 되어 원작처럼 속박이 되고 말았죠. 켄자쿠는 고조에게 1000년 정도 봉인을 시켜놓을 생각이니 푹 쉬라고 했고 고조는 나를 봉인한다고 해도 우리 쪽에는 나 말고 유타도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켄자쿠는 물론 유타도 강하긴 하지만 그는 고조 사토루가 될 수 없다며 씩 웃었고 고조는 그렇게 봉인이 되어버렸죠. 종타쿠는 사실 고조가 옥문강에 봉인이 되는 거 알았기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속으로 죄송하지만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뜰 수 없는 법 제가 대신 활약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일부러 놔뒀던 거였습니다. 종타쿠는 자 이제 슬슬 고조도 봉인이 되었겠다 내가 한번 시부야를 완전히 뒤집어 놓아볼까?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종타쿠와 고조의 술사들은 고조가 봉인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곧바로 시부야역 안으로 들어갔고 종타쿠는 일단 장막을 지키고 있는 주저사들을 찾아 빌딩 옥상으로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아와사카는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알았느냐며 덤벼들었는데 종타쿠는 아와사카에게 내 최강의 기술을 보여주마 라고 하며 엄청난 주력을 내뿜은 뒤 뛰어들었습니다. 아와사카는 그래 와라 라고 하며
종타쿠의 공격을 받아칠 준비를 했는데 속으로는 네가 강한 공격을 해도 난 데미지를 역전해볼 수 있는 수식을 가지고 있다 라며 기득거렸죠. 그렇게 종타쿠는 아와사카에게 접근했는데 그 순간 아와사카는 역전 수식을 발동했고 종타쿠는 엄청난 공격을 하는 척하면서 힘을 빼 약한 공격을 했기에 아와사카는 그 공격을 역전해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 데미지에 술식이 순간 불려버렸고 종타쿠는 그 틈에 강한 공격을 날려 그대로 아와사카를 제압해버렸죠. 그 모습을 지켜본 오가미는 손자의 몸에 토우지를 강령시켰고 토우지는 종타쿠를 보자마자 씩 한번 웃더니 그대로 뛰어들어 공격했습니다. 종타쿠는 유타와 토우지가 붙어온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했지만 막상 자신이 유타가 되어 싸워보려니까 상당히 쫄리는 상황. 토우지는 종타쿠가 간파하지 못할 정도의 스피드를 구사해 공격했고 가까스로 토우지의 공격을 막았지만 건물 옥상에서 추락하게 되었죠. 하지만 종타쿠는 그 순간 토도의 수식을 써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오가미와 자신의 위치를 뒤바꿨고 그대로 오가미는 빌딩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토우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종타쿠에게 덤벼들었고 종타쿠는 토우지와 몇 합을 겨룬 뒤 잠깐 나랑 대화를 좀 하자고 했죠. 종타쿠는 이 시부야에서 보다 많은 적들과 싸워야 하기에 토우지 상대로 너무 힘을 빼놓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토우지는 한참 재밌어지려는 찰나에 웬 대화냐며 거절한 뒤 계속 공격했고 종타쿠는 겨우겨우 토우지의 공격들을 막아내며 치열하게 싸우게 되었죠. 한편 마키와 나오비토 나나미는 시부야 여관으로 들어갔다가 특급주령 다곤과 마주치게 되었고 처음에는 그들의 실력으로 다곤을 압박했지만 이후 다곤이 각성을 하게 되면서 그들은 다곤의 영역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곤의 영역에서는 무한한 물고기 시신들이 튀어나와 그들을 공격했고 필주 효과로 인해 술사들은 상처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메구미가 다곤의 영역을 뚫고 들어왔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영역 전개를 시연해 다곤의 필주 효과를 지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메구미는 자신이 조금의 틈을 만들 테니 그곳으로 모두 빠져나가라고 했죠. 그렇게 메구미가 자신의 희생에 모두를 살리기 위해 영역의 틈을 만들었는데 그 순간 그 틈에서 토우지가 튀어나왔고 그 뒤로 종타쿠 역시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키와 메구미는 종타쿠를 보고선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함께 온 이음은 남자는 누구냐고 물었죠. 아까 전 종타쿠는 토우지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더 이상 이곳에서 토우지에게 시간을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지금 당신의 아들 후시구로 메구미가 특급주령과 싸우고 있으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말했고 토우지는 후시구로? 라며 잠깐 벙찌자 종타쿠는 당신이 예전에 고조에게 말한 메구미를 고조가 후시구로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게끔 했었다고 지금은 주술고전의 학생이자 내 후배라고 했습니다. 그의 토우지는 메구미는 지금 어디에 있지? 라고 물었고 종타쿠는 씩 웃으며 곧바로 토우지를 데리고 다곤과의 싸움터로 데리고 갔죠. 토우지는 마키가 들고 있는 유운을 힘으로 가로챈 뒤에 곧바로 다곤에게 뛰어들었고 그야말로 다곤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주며 그를 재령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이들은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고 토우지는 메구미에게 마지막으로 봤을 땐 완전 꼬맹이였는데 많이 컸구나 라고 했죠. 메구미는 여전히 얼떨떨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곤의 기척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된 조고가 다곤의 복수를 하기 위해 그곳에 난입을 했습니다. 조고는 이 자식을 절대로 용서 못한다며 토우지에게 다가가 일단 한 마리 라고 하며 몸을 태워버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토우지가 조고의 팔목을 유운으로 쳐 날려버렸죠. 조고는 이 녀석 엄청나게 빠르다 라며 당황했고 토우지는 그대로 유운을 휘둘러 조고를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조고는 그의 열이 받아 화염을 마구마구 쏟아냈는데 그때 종타쿠가 조고의 뒤쪽에서 나와 어이 화산 대가리 또 만났네? 라고 하며 흑섬으로 조고를 쳐 날려버렸죠. 조고는 이전에 종타쿠에게 한번 패배한 적이 있었기에 그 공격을 맞고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스쿠나의 기척이 살짝 느껴졌고 누군가가 이타도리에게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였다는 걸 유추할 수 있었죠. 원작대로라면 이때쯤 조고가 이타도리에게 스쿠나의 손가락 10개를 먹이는데 종타쿠는 여기서 조고를 해치워버리면 스쿠나의 손가락 10개를 회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고는 화염 수식을 시연해 종타쿠에게 날렸고 종타쿠는 오방에 둔 조고의 수식으로 맞받아쳤죠. 조고는 자신의 수식을 똑같이 쓴다는 것에 당황했고 종타쿠는 나는 한 몸의 수식은 모방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며 하나미의 나무 덩쿨 수식을 시연해 조고의 몸을 결박했습니다. 조고는 나에게 이런 수식은 상상이 안 맞지 라고 하며 쉽게 불태워버렸고
종타쿠는 그크 맞아. 그런데 이 술식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라고 물었죠. 조고는 설마 하나미의 술식? 이라고 물었고 종타쿠는 맞아. 내가 너의 술식을 모방해서 네 친구 하나미를 쉽게 태워 죽여버릴 수 있었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고는 엄청나게 열이받아 분노했고 종타쿠를 태워버리기 위해 자신의 최대 출력의 화염을 모았는데 그 순간 토우즈가 기차없이 조고의 뒤로 접근해 조고의 심장을 찔렀죠. 종타쿠는 하여튼 다혈질 캐릭터들은 상대하기 참 쉬워 라고 한 뒤 조고에게 빠르게 접근했고 이 기술을 알 사람이 있을까? 비천어검류 천상용섬이라고 하며 빠르게 발도해 조고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조고에게 있던 스쿠나의 손가락 10개를 회수한 뒤 켄자쿠를 찾으러 뛰어다녔는데 가다가 쓰러져 있는 유지에게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은 뒤 기다리고 있던 나나코와 미미코를 마주칠 수 있었죠. 나나코와 미미코는 종타쿠를 보더니 넌 우리 개토님을 죽인 장본인? 이라며 스마트폰을 들고서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그녀들의 뒤쪽으로 개조인간들이 들이닥쳐 그녀들을 물어뜯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뒤쪽에서는 마이토가 나왔고 이타우리 녀석은 내가 죽인다 라고 하며 실실 쪼개고 있었죠. 종타쿠는 마이토를 보고선 어이 이타우를 죽이려면 나부터 상대해야 할 거야 라고 하며 손을 까딱거렸습니다. 마이토는 그의 곧바로 신체를 개조해 원거리 공격을 날렸고 종타쿠는 그 공격들을 칼로 베어버리며 방어했죠. 하지만 마이토의 신체 기류는 끝도 없이 가능했고 잘린 부분은 곧바로 재생해버리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타쿠는 씩 웃으며 방금 전 잘라낸 마이토의 신체에다가 저주 인형을 놓은 뒤 못을 꺼내 박아버렸고 마이토는 그 순간 영혼에 엄청난 데미지가 오며 피를 토하게 되었죠. 종타쿠는 이 소식은 원작에서 네가 하차시켜버렸던 구기사키 노바라의 소식이다. 사실 노바라가 계약해서 그렇지 소식 자체는 아주 훌륭한 거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토는 웬만한 주술로는 데미지를 입지 않는 특이 체질이었기에 그를 잡으려면 노바라의 술식이 제격이었고 노바라가 입학했을 때 곧바로 그녀를 찾아가 술식을 모방해 두었죠. 마이토는 저 녀석은 내 천적이다 라고 하며 일단 후퇴를 하려고 했는데 종타쿠는 아까 전 마이토의 신체 개조한 부분들을 많이 배워놓았던 상태 마치 저주 인형을 가지고 상대의 팔다리를 부러뜨리는 듯한 느낌으로 마이토를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토는 고통스러워하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신의 신체들이 남아있는 이상 계속 데미지를 받는 수식이라는 거 알고선 종타쿠가 출용주법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마이토가 빠르게 접근해 무의전변을 시연했고 종타쿠는 이것을 노렸다 라고 하며 무의전변을 쓱 피한 뒤 못을 마이토의 몸통에 꽂아 넣었습니다. 마이토는 못? 이런 공격은 내게 아무 데미지도 오지 않는다 라고 여유를 부렸는데 종타쿠는 노바라의 기술은 상대의 중요한 신체 부위일수록 더 큰 데미지를 줄 수 있거든 이라고 하며 비녀를 시연했고 유타의 막대한 주력이 그대로 마이토의 영혼을 관통하며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혔죠. 종타쿠는 노바라는 약하지만 이렇게라도 노바라의 수식을 살려줘야지 라며 뿌듯해했고 마이토는 여차하면 영역전개를 쓰려고 했는데 방금 전 공격으로 사실상 모든 주력이 소모된 상태 종타쿠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걸어오자 마이토는 공포를 느꼈고 그대로 헐레벌떡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종타쿠는 어이 어디 가냐 추하다 임마 라며 조롱했고 마이토는 엄청난 수치심에도 살기 위해 계속 도망갔는데 누군가와 툭 부딪히게 되었고 그는 바로 켄자쿠였죠. 켄자쿠는 마이토를 내려다보며 내가 도와줄까? 라고 씩 웃었습니다. 마이토는 켄자쿠에게 어서 저 녀석을 상대하라고 했는데 켄자쿠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주령조술로 마이토를 흡수해버렸죠. 마이토는 비명을 지르며 몸이 구슬로 되어버렸고 켄자쿠는 그 구슬을 얻으려 손을 뻗었는데 어째선지 그 구슬은 종타쿠에게 날아가 종타쿠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켄자쿠는 응? 어째서 마이토가 저 구슬로? 라며 당황했고 종타쿠는 그 구슬을 집어삼키며 우엑 진짜 개맛없네 라고 했죠. 켄자쿠는 이게 무슨 짓이냐 라며 어이없어 했고 종타쿠는 어이 내 소식은 모방이라고 게토의 주령조술을 쓸 수 있는 건 너뿐만이 아니야. 나도 저번에 게토와 만났기에 그의 소식을 모방할 수 있어. 주령조술로 마이토를 구슬로 만든 건 나야 라고 했습니다. 켄자쿠는 무의전변은 내가 정말로 필요했던 소식 내 녀석이 그 계획을 망치다니 라며 분노했고 종타쿠는 그러게 대사칠 시간에 바로 마이토를 먹었어야지 라며 따봉을 날렸죠. 켄자쿠는 그래도 내 녀석은 특급 주령들을 상대하느라 주력을 많이 소비했겠지 라고 하며 여러 강력한 주령들을 꺼냈습니다. 종타쿠는 일부러 너를 여기서 제대로 끝내버리고 싶어서 주력을 최대한 아껴놨는데 원작에선 유타가
막타만 쳐버리는 바람에 좀 그랬거든 이라고 했죠. 그렇게 켄자쿠의 주령들이 종타쿠를 공격하자 종타쿠는 리카를 소환했고 리카는 압도적인 파워로 특급 수준의 주령들을 격파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켄자쿠는 게토의 기억으로부터 리카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는 알고 있었기에 매우 거슬리는 상황이었고 리카가 주령들을 상대할 때 유타 본체를 노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종타쿠에게 접근을 했죠. 그때 종타쿠는 제술로 켄자쿠를 상대했고 켄자쿠는 살짝 뒤로 물러난 뒤 극본 소용돌을 시연해 종타쿠에게 쐈습니다. 그러자 종타쿠 역시 극본 소용돌을 시연해 켄자쿠에게 쐈고 그 두 소용돌이는 엄청난 굉음을 내며 그들이 있는 건물들을 모조리 무너뜨려버렸죠. 그 건물 잔해에서 여유롭게 튀어나온 종타쿠 다친 부분은 반전수식으로 회복해버렸고 켄자쿠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켄자쿠 역시 반전수식으로 그 데미지를 회복한 뒤 건물 밖으로 나왔고 종타쿠는 자 이제 본격적인 싸움 시작이다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종타쿠는 곧바로 켄자쿠를 향해 뛰어들어 칼을 휘둘렀고 켄자쿠는 게토의 채술로 그것을 대응했는데 이전에 싸웠을 때보다도 성장해버린 종타쿠의 검술은 켄자쿠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죠. 그의 켄자쿠는 아슬아슬하게 피해내며 반중력 기구를 시연해 종타쿠를 넘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켄자쿠는 넘어진 종타쿠를 향해 주령 조수를 시연해 공격을 했는데 그때 리카가 그 공격을 한 손으로 튕겨낸 뒤 다른 손으로 켄자쿠를 쳐 날려버렸죠. 켄자쿠는 벌써 내 특급 주령들을 다 해치워버린 거야? 라며 당황했고 그 순간 종타쿠가 노바라의 못을 켄자쿠를 향해 던졌고 켄자쿠는 그 공격을 피하며 이런 것에 맞을 줄 알고?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종타쿠는 비레신의 술이라고 하며 토도의 술식을 써 그 못 중에 하나와 위치를 바꿨습니다. 켄자쿠는 갑자기 뒤쪽에서 나타난 종타쿠에게 베이고 말았고 반전술식으로 재생을 한 뒤 반중력기구를 쓰려고 했는데 종타쿠는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발동할 여유를 주지 않았죠. 그대로 다시 한번 칼을 휘두르며 나나미의 술식 10획 주법을 시연해 켄자쿠의 몸을 가격했고 켄자쿠는 그 공격에 맞고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입고 말았습니다. 켄자쿠는 이대로는 당하겠다며 고통스러워했고 종타쿠는 크크 타카바 없이도 이렇게 널 이길 수 있는데 작가는 왜 타카바 같은 캐릭으로 널 조진 거야? 라며 저벅저벅 다가왔고 그를 마무리 짓기 위해 칼을 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막강한 주력이 느껴졌고 리카가 뒤쪽으로 날아오는 얼음 수식을 팔로 쳐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우라오메가 사뿐히 내려왔고 당신은 지금 죽어서는 안됩니다 라고 하며 종타쿠와 대치했죠. 켄자쿠는 우라오메 덕분에 한 턴 벌었다며 반전 수식에 집중했고 우라오메는 얼음벽으로 그 주변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종타쿠는 졸고의 화염 수식을 시연한 뒤 불주먹이라고 하며 그 얼음들을 녹여버리기 시작했고 우라오메 역시 계속해서 얼음을 덧대어 버티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우라오메는 마침내 종타쿠가 자신의 얼음벽을 뚫지 못했다는 걸 알았고 주력을 많이 소모해서 내 얼음을 이기지 못한 건가? 라며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켄자쿠가 우라오메 조심해! 라고 소리쳤고 우라오메의 뒤쪽으로 종타쿠가 뛰어들어 우라오메의 몸에 손을 대고 무의전변 이라고 했죠. 종타쿠는 아까 전 켄자쿠 쪽으로 던져놓은 여러 개의 주력을 담아놓은 못들 중에 얼음벽 안쪽에 있는 못과 자신을 토도의 수식으로 바꿔치기 했고 그녀에게 달려가 극본 소용돌이로 추출한 마이토의 무의전변을 시연한 거였습니다. 우라오메는 무의전변으로 신체 기조가 일어나려고 하자 빠르게 반전수식으로 그것을 막았는데 그 순간 종타쿠는 자 이제 이거 어떻게 막을 거지? 라고 하며 10획 주법을 시연해 우라오메의 목을 베어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켄자쿠의 주령조술이 땅 밑에서 올라와 종타쿠를 덮쳤고 종타쿠는 그 주령 칼로 베어버리며 아무렇지 않게 다시 켄자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켄자쿠는 괴물같은 자식 고조사토로만 견제해서는 안 될 일이었구나 라고 했고 우라오메는 켄자쿠와 눈빛을 한번 주고받더니 그대로 만스런을 하기 시작했죠. 종타쿠는 뭐야 켄자쿠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건가? 라며 뭐 우라오메 정도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고 그대로 켄자쿠에게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켄자쿠는 마지막으로 힘을 짜내 영역전개 태장편야를 시연했고 종타쿠 역시 그의 영역전개를 시연해 맞서게 되었죠. 켄자쿠는 이미 많은 데미지를 입은 상태였기에 주력량이 높은 종타쿠에게 영역 싸움을 건 것은 사실상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것. 둘은 영역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종타쿠의 영역 진한상해가 이기게 되었고 오코츠 유타의 영역 진한상해는 자신이 모방한 수식 중에 하나를 필중 효과로 부여할 수 있기에 종타쿠는 무의전변을 필중 효과로 넣었습니다. 마이토의 막강한 영역 자폐운동과는 필중 자체가 즉사기이기에 켄자쿠의 온몸이 곧바로 무의전변으로 인한 신체 기조가 일어나 마비가 되었죠. 종타쿠는 그 뒤 원작의 유타처럼 켄자쿠의 뒤쪽으로 다가가
칼로 목을 베어버렸고 켄자쿠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 의지는 이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뭔 되도 않는 소리야? 이것으로 미션 클리어야 라고 했는데 켄자쿠는 실실 쪼개면서 멍청한 녀석 아직 이 세계에는 스쿠나가 있다 라고 했죠. 종타쿠는 아까 전 조고에게서 스쿠나의 손가락 10개를 회수했기에 스쿠나가 부활하자마자 봉인시켜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타쿠는 자신있게 스쿠나는 절대로 부활하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켄자쿠는 과연 그럴까? 라고 씩 웃었습니다. 순간 종타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스쿠나의 손가락 10개가 어느새 사라져 있다는 걸 깨달아 당황했죠. 켄자쿠는 아까 전 종타쿠에게 주령교수를 시연해 공격할 때 주력이 미비한 작은 주령을 큰 주령에 같이 넣어 공격했고 그 작은 벌레 주령은 종타쿠의 주머니에서 스쿠나의 손가락을 삼킨 채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렸던 것. 종타쿠는 당했다는 것에 열이 받아 곧바로 켄자쿠의 머리통을 주력으로 날려버렸고 빨리 그 스쿠나의 손가락을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기척은 사라져버렸고 시부야 사변은 종타쿠가 고조의 옥문강을 회수함으로써 고전 측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죠. 종타쿠는 줄사들을 전부 모은 뒤 상황을 정리했는데 어째선지 이타도리가 보이지 않았고 그의 주력이 남아있는 곳에는 우라움의 자녀가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스쿠나의 부활을 계획했던 겐자쿠와 우라우메가 이타도리를 탈취한 것에 성공했다는 걸 알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쿠나의 손가락들을 활용한다면 최소 17개 정도의 스쿠나가 부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종타쿠는 곧 있을 스쿠나의 결전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혼자서 스쿠나와 싸우는 건 아무래도 무리일 거라고 판단해 고조의 봉인을 풀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도 옥문강의 봉인을 풀 수 있는 흑승이 남아있었기에 그 흑승으로 옥문강의 수식을 어지럽혀 강제 개방을 했고 고조는 무사히 봉인에서 풀려나게 되었죠. 고조는 자신이 갇힌 후에 상황을 들은 뒤 종타쿠를 매우 칭찬했고 종타쿠는 뭐 괜히 내가 복구주타겠냐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시부야 사변이 끝나고 고전의 술사들은 이타도를 찾기 위해 매일 조를 짜 움직였는데 한 달이 지나도 그를 찾지 못하다가 수색팀으로 갔던 교토 고전의 카무와 니시미야가 살해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들의 상처를 보아하니 스쿠나의 참격에 당한 것으로 보였고 드디어 스쿠나가 모습을 드러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스쿠나는 우라움의 도움을 받아 손가락을 18개까지 먹어 이타도리의 주도권을 뺏어갔고 그 후 잠재성이 높은 메구미의 몸을 강탈하기 위해 찾아다녔는데 그가 제닌가의 당주가 되었다는 이야기에 제닌가의 저택을 습격하게 되었죠. 제닌가의 실력 있는 술사들은 스쿠나를 막기 위해 덤벼들었지만 스쿠나에게 생채기 하나 내지 못하고 모두 참격에 베어져 쓰러졌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제닌 마이 역시 스쿠나에게 베어져 죽게 되었고 메구미는 스쿠나를 상대하기 위해 10종영법술 최강의 식신 마을아를 소환하게 되었죠. 메구미는 아직 마을아를 조국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마을아는 소환되자마자 메구미를 공격했고 그 순간 토우지가 빠르게 뛰어와 메구미를 마을아의 공격으로부터 피하게 했습니다. 스쿠나는 마을아를 보고서 아주 흥미로워하며 참격을 날렸고 마을아는 그 참격에 베었지만 뒤에 법진이 돌아가 적응을 해버리게 되었죠. 스쿠나는 마을아를 상대하면서 마을아가 모든 상황을 적응하는 능력을 지녔고 처음 보는 기술로 제압을 하지 않으면 점점 공격에 적응해 이길 수가 없는 상대가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쿠나는 더욱더 탐나는 능력이라며 하지만 주력의 총량이 낮은 메구미가 쓴 탓에 마을아 역시도 그리 강하지 않아 이 정도면 충분히 잡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고 그대로 카이와 하치를 시연해 마을아의 몸을 절단내버린 후 엄청난 규모의 푸가를 시연해 마을아를 폭파시켜버렸죠. 스쿠나는 이제 얌전히 받아들여라 라고 하며 메구미에게 다가가려는데 그 순간 뒤에서 토우지가 기습해 유운으로 스쿠나를 쳐날려버렸습니다. 스쿠나는 내가 알아챌 수 없게 접근하다니 꽤나 대단한데? 라고 하며 부러진 뼈들을 반전수식으로 회복했죠. 토우지는 메구미 도망가라 라고 소리쳤고 메구미는 그치만 아빠는 이라며 쉽사리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토우지는 아빠로서 해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 내가 시간을 최대한 끌어줄 테니 빨리 도망가 라고 했죠. 스쿠나는 니까지 녀석이 내게서 10초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나? 라며 토우지에게 참격을 날렸고 토우지는 천연모를 꺼내 스쿠나의 참격들을 맞고 튕겨 나가버렸습니다. 그 사이 메구미는 토우지의 말대로 도망쳤고 스쿠나는 놓치지 않는다 라고 하며 메구미를 죽여가려는데 그 순간 토우지가 뒤쪽으로 다가와 유운을 휘둘러 스쿠나를 공격했죠. 스쿠나는 그 유운을 가드했지만 엄청난 파워에 밀려나 땅으로 곤두박질 쳤고 토우지는 10초 지난 것 같은데? 라며 씩 웃었습니다. 스쿠나는
크크 네 녀석부터 빠르게 죽여주마 라고 하며 토호지를 향해 참격을 수차례 날렸고 토호지는 주변 건물들의 잔해에 숨으며 스쿠나의 폭격을 버텨냈죠. 그렇게 스쿠나가 토호지에 집중하고 있는 순간 마에가 죽고 처녀 주박을 각성한 마키가 스쿠나의 뒤를 공격했고 스쿠나는 피지컬 기프티드가 2명 이거 귀찮구나 라고 하며 영역전개 복마우주자를 시전했습니다. 아무리 주력이 없는 마키와 토호지라고 할지라도 스쿠나의 복마우주자 안에서 생물 무생물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참격은 모두 피할 수 없었죠. 그렇게 참격의 비가 쏟아지고 토호지와 마키는 최대한 건물에 숨었지만 결국 그들이 숨은 건물조차 베어져 버리며 데미지를 입게 되었고 토호지와 마키는 온몸에 참격을 맞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토호지는 크크 루멘스쿠나 너도 별거 아니구나 10초면 된다더니 벌써 300초는 더 지났다 메구미는 내가 지켜냈어 라고 하며 강령술이 불리게 되었죠. 스쿠나는 채 벌레 같은 것들 때문에 시간을 낭비했군 이라고 하며 메구미를 쫓았는데 그 순간 어떤 의문의 식신이 날아와 스쿠나에게 몸통 박치기를 했습니다. 스쿠나는 그 충격에 그대로 튕겨나왔고 그쪽을 보니 특급 술사 츠쿠모 유키가 있었죠. 유키는 주변에 있다가 스쿠나의 주력을 느끼고 황급히 달려온 거 스쿠나는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라 라고 하며 유키에게 참격을 날려 공격을 했습니다. 유키는 식신 가루다에 질량을 부여해 막았고 최대한 방어를 해야겠다는 포즈를 잡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우라오메 얼음 소식이 유키를 공격했고 우라오메가 스쿠나님 이 여자는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키는 가게 놔둘 줄 알고? 라고 하며 스쿠나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우라오메가 얼음벽으로 막아버렸죠. 스쿠나는 훌륭하다 우라오메 라고 하며 곧바로 메구미를 뒤쫓았고 빠른 속도로 뛰어가니 저 멀리서 메구미가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스쿠나는 드디어 잡았다 라고 하며 추격했는데 그 순간 스쿠나의 앞으로 아오가 날아왔고 그 뒤로는 화염수식이 날아와 스쿠나를 덮쳤죠. 메구미 앞에는 종타쿠가 공중에서는 고조 사토루가 있었고 휴 아슬아슬하게 세이프네 라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결국 네 혁들이 내 앞을 막는구나 크크 제대로 참교육을 해주마 라고 했고 고조는 내가 이겨 라고 하며 자신만만하게 스쿠나의 앞으로 나오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고조가 스쿠나와 1대1로 싸우려고 앞으로 나서자 종타쿠는 정말로 혼자서 괜찮겠어요? 라고 물었고 고조는 오히려 스쿠나와 싸울 때 다른 술사들이 끼면 방해만 돼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진다고 해도 네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했죠. 종타쿠는 해외 플래그 제대로 세우는 것 같은데 라며 머리를 극적였고 뭐 이번에 스쿠나는 메구미의 몸을 강탈하지 못했으니 혹시 고조가 이길지도? 라며 살짝 기대를 했습니다. 고조가 이기게 된다면 자신이 지금껏 준비했던 것들이 쓸모 없어지겠지만 뭐 힘 안 들이고 이번 시나리오를 끝낼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고조는 곧바로 스쿠나에게 아우를 쏴 공격했고 스쿠나는 그 공격을 여롭게 피하며 카이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는 고조의 무한을 뚫지 못했고 스쿠나는 무한 수식인가? 유관의 사용자라니 꽤 귀찮게 되었군 이라며 인상을 찌푸렸죠. 고조는 그의 자신의 수식이 더 우위라는 걸 알았고 곧바로 좀 더 과감하게 스쿠나에게 근접해 채술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스쿠나는 이 녀석의 무한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라고 하며 영역전연을 주먹에 휘둘러 공격했고 그 주먹은 고조의 수식을 중화할 수 있었기에 맞으면 고조 역시 데미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채술에 있어서도 고조가 약간 더 우세했는데 고조의 펀치는 일반적인 주력으로 강한 펀치가 아닌 아우로 끌어당기면서 때리는 것이라 파워 자체가 엄청났죠. 스쿠나는 아직 손가락을 다 못 먹은 상태라 싶군 이라며 계속해서 치열하게 채술 대결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릇인 이타도리의 몸은 엄청난 내구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고조에게 당한 타격은 그렇게 치명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소량의 반전 수식으로 몸을 유지할 수 있었죠. 고조는 자 그럼 이제 한번 영역 싸움을 해볼까? 라고 하며 영역전개 무량공처를 시전했고 스쿠나는 복마우주자를 써 영역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줄다리기가 흘러가던 중 스쿠나의 영역이 갑작스레 무량공처에 밀리게 되었고 고조는 나의 승리다 라고 시기고 섰죠. 하지만 스쿠나는 어째선지 무량공처를 맞고도 그 안에서 복마우주자를 시전했고 넓은 범위의 결계인 무량공처 안에서 좁은 범위의 복마우주자를 설계해 고조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러자 고조는 복마우주자의 참격에 온몸이 베어지게 되었고 어떻게 무량공처를 당하고도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라며 당황했죠.
수쿠나는 일부러 이타도리의 혼을 불러내 무량공체 대신 당하게 했고, 무량공체의 필중이 이타도리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공마오 주자를 무량공체를 중화시킨 것이 아닌 필중을 서로 주고받는 용도로 썼던 거였습니다. 그에 큰 데미지를 입게 된 고조는 반전술식에 집중하느라 무량공체가 깨지게 되어버렸고, 수쿠나는 자신의 승리를 장담하게 되었죠. 하지만 수쿠나 역시 이타도리의 영혼이 무량공체에 당한 것에 대한 여파가 흘러나왔고, 그 역시 복마오 주자가 깨지며 순간 코피가 주르륵 흘러나왔습니다. 고조는 아카를 씌어내 수쿠나를 공격하며 다시 주술 싸움을 시작했고, 수쿠나는 그 아카를 요리조리 피해가며 고조에게 접근을 했죠. 그의 고조는 수쿠나가 아까처럼 영역 전연으로 자신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 알았고, 더욱 아카의 범위를 넓혀 수쿠나가 술식을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수쿠나는 고조의 전략대로 보이지 않는 참격의 주력으로 아카를 방어했고, 고조는 이렇게 하면 수쿠나는 자신의 무한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자신의 승리라며 곧바로 수쿠나를 아우로 끌어당겼죠. 그렇게 수쿠나가 아우로 인해 자신에게 끌려오자 고조는 이것으로 싸움을 끝내주겠다며 허식 무라사키를 시전했고, 그대로 수쿠나를 향해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쿠나가 허리춤에서 천형모를 꺼내들어 고조의 무라사키가 발동되기 전에 목을 찔러버렸고, 고조의 무한이 풀리자 그대로 카이를 시전해 고조를 반으로 갈라버렸습니다. 수쿠나가 가지고 있던 천형모는 아까 전 토우지에게서 회수한 것. 수쿠나는 고조에게 잘 가라 최강, 내가 없는 세상에서 태어났을 뿐인 범부여 라고 했죠. 그 뒤 수쿠나는 시선을 돌려 우라우메와 싸우고 있는 유키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유키는 우라우메를 상대로 우세한 전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라우메의 얼음 수식들을 가로다로 방어하다가 빠르게 뛰어가 우라우메에게 다가갔는데, 우라우메는 지금껏 유키가 식신을 사용해 원거리로 공격을 했었기에 그녀가 접근하는 것에 별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유키는 근접전이 월등한 무투파 타입의 불사였고, 자신의 주먹에 엄청난 질량을 담아 우라우메의 얼음벽을 깨부순 뒤 발차기로 쳐 날려버렸습니다. 우라우메는 그 한 방에 갈비뼈가 박살나버렸고 피를 토하며 반전술식을 시전했는데, 유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라우메를 몰아붙이며 수천 톤의 질량을 다리에 담아 찍어버리자 우라우메는 그대로 땅에 찌부되어버렸죠. 유키는 내가 괜히 특급 술사의 칭호를 받은 줄 알아? 내가 고조보다도 더 빠르게 특급에 위치해간 술사라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쿠나의 참격이 날아와 유키를 덮쳤고, 유키는 가루다를 이용해 그 참격을 막았죠. 수쿠나는 우라오메가 당한 것에 매우 심기가 불쾌했고, 유키는 고조가 지다니? 그렇게나 자신만만했는데? 라며 살짝 당황했습니다. 유키와 수쿠나는 서로 대치하면서 간을 보다가 유키가 먼저 수쿠나에게 뛰어들었고, 수쿠나의 참격을 가루다의 단단한 내구도로 막아가며 그에게 접근을 했죠. 수쿠나는 강력한 주력을 담은 하체로 걸리적거리는 가루다를 갈아버렸고, 가루다는 유키의 술식을 받았음에도 버티지 못해 결국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유키는 가루다의 희생으로 수쿠나에게까지 접근할 수 있었고, 커다란 빌딩 한 채만큼의 질량을 다리에 부여한 뒤 그대로 수쿠나를 향해 내리쳤죠. 그런데 유키의 발차기를 수쿠나가 천형모로 막아버렸고, 유키의 술식을 휘감은 다리가 천형모에 닿자 질량이 해제되어 버리는 바람에 그리 큰 충격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수쿠나는 이 칼 아주 요긴하구나 라고 하며 그대로 카이를 시전해 유키의 몸을 베어버렸고, 유키가 회복하기 위해 반전 술식에 집중하자 수쿠나는 어림도 없다며 하치를 시전해 그대로 살해해버렸죠. 그런데 그 순간 리카가 뛰어나와 수쿠나를 공격했고, 수쿠나는 리카의 공격을 천형모로 방어했는데, 그 순간 종타쿠가 천형모를 들고 있는 수쿠나의 팔을 베어버렸습니다. 수쿠나는 종타쿠가 천형모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이미 고조가 죽었으니 자신에겐 천형모가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종타쿠가 천형모를 손에 얻게 되면 자신의 보이지 않는 참격을 막을 수 있기에 차라리 천형모를 부숴버려야겠다는 생각에 천형모의 하치를 날려 그대로 부숴버렸죠. 천형모는 누가 쥐고 있지 않으면 술식이 발동되지 않아 그냥 일반 칼이나 다름없어지기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쿠나는 씩 웃으며 이제 넌 내 공격을 방어할 수단이 없다, 잘 버텨봐라 라고 하며 종타쿠를 향해 참격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종타쿠는 또 하나의 천형모를 꺼내 수쿠나의 참격을 막았고, 수쿠나는 뭐지? 저 칼을 방금 부숴버렸는데? 라며 방금 전 부숴버린 천형모의 잔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확인했죠. 종타쿠는 이건 바로 제니 마이의 구축 소식. 마이는 주력이 적고 재능이 없어서 평소에 총알 하나 정도나 만들고 원작에서도 서콘도를 겨우 복제하고 죽었지만 나는 주력이 넘쳐나서 천형모를 복제하는 것쯤은 그리 어렵지 않지 라고 했습니다. 수쿠나는 그렇다고 해도 고작 그것만으로 이 몸의 참격을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나? 라고 하며
하치와 카이를 수차례 날렸는데 그 참격의 일부는 리카 대신 방어를 했고 또 일부는 천용모를 이용해 튕겨낼 수 있었지만 다 막지 못해 몸 곳곳이 베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종타쿠 역시 반연수식을 할 수 있기에 재빨리 재생을 했고 스쿠나는 역시 고조 사토루가 가장 까다로운 점 나머지는 별거 없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종타쿠는 굿 아직 난 보이지 않은 게 많다고 라고 하며 후루베 유라유라 라고 중얼거렸고 스쿠나는 어떤 위화감을 느껴 곧바로 종타쿠를 향해 카이를 날렸죠. 하지만 그 순간 마오라가 나와 그 카이를 대신 맞았고 뒤에 법진이 돌아가게 되며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쿠나는 저것까지 모방을 한다고? 도대체 어느 틈에? 라며 당황했고 종타쿠는 많은 걸 준비했었다니까? 이라며 배상을 했죠. 이타도리를 뺏긴 뒤 종타쿠는 메구미의 10종연법술을 모방하기 위해 그의 모든 식신을 봐두었는데 메구미가 소환한 마우라 같은 경우는 미리 고조와 함께 파괴해 조복의식을 무효화하게 만들었었습니다. 마우라를 마음대로 조종을 하기 위해서는 조복의식에서 혼자의 힘으로 이겨야만 했기에 종타쿠는 마우라를 소환하자마자 하나미의 덩쿨로 마우라를 붙잡아두고 조구의 화염으로 한바탕 구워준 뒤 빠르게 다가가 토우지에게서 받은 유운으로 한 차례 부드럽 해주고 흑섬으로 몸을 파괴하며 리카의 주력포까지 곁들여 마무리를 해버렸죠. 종타쿠는 마우라 같은 경우는 사실 공략 방법만 알고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고 미리 마우라에게 퍼붓을 공격들을 준비해놨다가 한꺼번에 폭격을 해 조복할 수 있었습니다. 스쿠나는 또다시 마우라와 대치하게 되자 살짝 골치가 아픈 상황. 그래도 이 마우라는 방금 전 카이를 맞고 법진이 돌아갔으니 메구미의 마우라와는 아예 다른 개체라고 판단했죠. 그렇다면 다시 아까 전 메구미의 마우라를 박살낸 것처럼 하면 되겠다는 생각에 하치를 시연해 마우라에게 날렸고 마우라가 그 하치를 적응하려고 법진을 돌리고 있는 순간 거대한 푸가를 시연해 마우라를 향해 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리카가 거대한 주력포를 발사해 스쿠나의 푸가를 맞받아쳤고 그 여파로 주변에는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죠. 스쿠나는 그 뿌연 연기 속에서 마우라의 법진이 다 돌아간 것을 목격했고 젠장 카이에 이어서 하치까지? 라며 이를 보듯 깔았습니다. 종타쿠는 마우라의 공략법을 알고 있으면 마우라와 1대1 싸움에서는 쉽게 이길 수 있겠지만 4대1 싸움이 된다면 과연 마우라를 공략할 수 있을까? 라고 찌 웃으며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되죠. 스쿠나는 상대를 하는 건 오코츠우타 한 명이지만 엄청난 주력을 가진 원령 리카 그리고 최강의 식신 마우라까지 더해져 사실상 3대1의 싸움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이 귀찮은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려면 역시 영역전개를 통해 죽이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스쿠나는 수인을 맺어 복마오 주자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어째선지 평소처럼 써지지가 않았고 불완전한 결계밖에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영역을 취소했습니다. 스쿠나는 보조와 싸웠을 때 당했던 무량공체 데미지가 생각보다 컸다는 거 알았고 뇌의 어느 부분이 타버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대로 된 영역을 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종타쿠는 영역이 안 써져? 나를 어떻게 이길 셈이지? 라며 깐죽거렸고 스쿠나는 곧바로 하치를 날려 종타쿠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치를 마우라가 앞장서 막아버렸고 스쿠나는 원거리 참격은 이제 마우라에게 다 막히니 근접전으로 가 바로 앞에서 참격을 먹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스쿠나가 종타쿠에게 빠르게 뛰어가자 마우라가 테마의 검으로 내려쳤고 리카가 거대한 팔을 휘둘러 스쿠나를 공격했기에 스쿠나는 쉽사리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종타쿠는 천하의 스쿠나도 별거 아니네? 라고 계속 도발을 했고 스쿠나는 점점 더 열이 받다가 오히려 냉철해졌죠. 하필 그 순간 리카에 걸려있던 5분 제한이 풀려버리게 되었고 그 틈에 스쿠나가 종타쿠를 향해 뛰어가자 마우라가 테마의 검으로 스쿠나를 공격했는데 스쿠나는 저 녀석에게 가는 건 페이크였다 라고 하며 뒤를 돌아 마우라의 공격을 경정권으로 카운터쳤습니다. 마우라는 그 경정권을 맞고서 곧바로 법진을 돌리려고 했는데 또다시 다른 주력의 데미지가 들어와 적응에 오류가 생겨버렸죠. 경정권은 이타도리의 기술, 이타도리의 빠른 순발력에 주력이 따라가지 못해 먼저 물리 공격이 닿고 그 다음 주력이 따라가 데미지를 입히는 기술인데 스쿠나는 그것을 활용해 마우라가 물리 공격에만 적응하게끔 한 뒤 그 다음 엄청난 주력을 넣어 데미지를 줬습니다. 그 뒤 스쿠나는 푸가를 시연해 마우라를 파괴해버리는데 성공했고 종타쿠가 마우라가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해 빠르게 뛰어왔지만 한 발 늦어버린 상황이었죠. 스쿠나는 가까이 다가온 종타쿠에게 하치를 날려 몸을 베어버렸고 종타쿠는 주력으로 온몸을 강화하며
겨우 그 공격을 버텨냈습니다. 스쿠나는 마하라에게 힘을 쏟아부어서 한 방에 죽이지 못했나? 라며 인상을 찌푸렸고 이어서 푸가를 씌어내 종타쿠에게 날렸죠. 종타쿠는 우라움의 얼음 수식을 모방해 얼음벽을 만들었지만 그 푸가가 그 얼음을 녹이며 종타쿠의 몸 곳곳에 화상까지 입혔습니다. 하지만 종타쿠는 다시 한번 몸을 재생시켰고 스쿠나는 반전수식 성능이 꽤 대단한 녀석이구나. 하지만 이제 마하라도 없고 그 원령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이길 생각이지? 라며 씩 웃었죠. 종타쿠는 마하라를 부숴버린 건 계산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널 이길 방법은 수천 개는 있어 라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고조도 그렇고 네 혁도 그렇고 허세 하나는 인정해주마 라고 하며 카이를 벗었고 종타쿠는 천연모로 카이를 막았는데 너무 많은 카이가 날아와 몸 곳곳이 베이게 되었죠. 그 순간 스쿠나가 채술로 종타쿠가 쥐고 있는 천연모를 걷어찼고 종타쿠 손에서 천연모가 빠지자 그대로 하치를 씌어내 그 천연모를 부숴버렸습니다. 스쿠나는 이제 내 참격을 막을 수단도 없다 라며 웃었고 종타쿠는 칫 결국 천연모로는 한계가 있나? 라고 하며 가장 데미지가 많이 나오는 칼인 특급 주구 토콘도를 복제했죠. 그 뒤 종타쿠는 손을 까딱거리면서 덤벼봐 라고 했고 스쿠나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종타쿠에게 카이와 하치를 알렸습니다. 종타쿠는 그 참격을 그대로 정통으로 맞았고 스쿠나는 반전수식으로도 재생하지 못하도록 산산조각내주마 라고 하며 더욱 주력을 높였는데 그 순간 종타쿠가 스쿠나에게 뛰어와 소콘도를 휘둘렀고 스쿠나의 몸을 베어버렸죠. 스쿠나는 영혼까지 전해지는 고통에 표정이 일그러졌고 어떻게 방금 내 참격들을 정통으로 맞고도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슥 자신의 뒤를 보여줬고 종타쿠의 뒤에는 작은 법진이 있는 게 보였죠. 스쿠나는 설마 너 마하라해? 라며 말을 잇지 못했고 종타쿠는 마하라의 기술도 결국은 술식, 마하라의 적응 술식을 모방해서 아까부터 쓰고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 스쿠나의 푸가 하치, 카이에 대한 공격을 재생한 건 반전수식이 아닌 마하라의 법진이었고 스쿠나는 종타쿠가 원래 반전수식을 쓸 수 있었다 보니 당연히 반전수식이라 생각해 경계하지 않았죠. 스쿠나는 마하라의 적응 능력을 직접 몸에 들어오 있다면 그건 고조의 무한보다 더 사기잖아 라며 당황했습니다. 종타쿠는 아쉽게도 고조의 무한은 유관이 없으면 쓸 수 없어서 모방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사실 난 이것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하치를 씌어냈고 스쿠나의 몸 곳곳이 참격에 베어져 버렸죠. 스쿠나는 이건 나의 기술? 너 이 자식! 이라며 부들거렸고 종타쿠는 에이 기술에 니꺼 내꺼가 어딨어? 라고 하며 카이를 씌어내 스쿠나에게 날렸습니다. 스쿠나는 자신의 기술을 따라 쓰는 종타쿠에 너무나도 열이 받았고 아까 전 마하라를 파괴했던 것처럼 경정권 그리고 흑섬을 사용해 한 번에 죽여야겠다고 판단했죠. 그때 종타쿠는 수인을 맺은 뒤 몸은 검으로 이루어져 있다. 흐르는 피는 철이며 이 마음은 유리. 수많은 전장을 넘어서도 불패.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단 한 번의 승리도 없이 장인은 여기에 홀로 검의 언덕에서 철을 두드린다. 그렇다면 내 생애의 의미는 필요치 않으니 이 몸은 무한한 검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한의 검제라고 영창을 했고 그대로 영역적의 진한 상해를 씌어내 스쿠나를 끌어들였습니다. 스쿠나는 방금 전 영창은 도대체 뭐냐? 라고 했고 종타쿠는 너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무한의 검제편 안 봤어? 그거 봐봐 개띵작이니까 이라고 했죠. 스쿠나는 이 영역의 필중을 막기 위해 미어갈롱을 씌어냈고 종타쿠는 그래 그렇게 나와줘야지 라고 하며 오히려 기뻐했죠. 스쿠나는 종타쿠의 영역에 꽂혀있는 수많은 칼들을 의식하며 이 칼들은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종타쿠가 그중 하나를 뽑았고 오 이건 토기의 조언이군 이라며 날아가버려 라고 조언을 시전했습니다. 그러자 스쿠나는 엄청난 파워로 날아가 내동댕이 쳐졌고 종타쿠는 다른 칼을 뽑았는데 그것은 바로 다곤의 물고기 식신이었고 물고기가 튀어나가 스쿠나를 공격했죠. 스쿠나는 그 물고기를 그대로 쳐 날려버렸고 종타쿠는 그 다음 칼을 뽑은 뒤 오 이건 리카네? 라며 리카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스쿠나는 이 영역에 있는 칼들은 모두 술식이 부여된 칼들 그걸 꺼내면 주력의 소모 없이 유타가 모방한 술식들을 모두 쓸 수 있는 거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스쿠나 역시 그 칼들 중 하나를 뽑았는데 스쿠나에게는 아무런 효능이 없었고 종타쿠는 다시 한번 다른 칼을 뽑자 10중 영법술이 나와 마하라가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스쿠나에게 리카 마하라 저 녀석에게 인사해 다시 만나서 반갑다고 라고 했고 스쿠나는 겨우 없앤 저 두 마리가 또 생겼다는 것에 그저 절망만이 가득했죠. 종타쿠는 그 뒤 칼을 하나 더 뽑아 스쿠나의 푸가를 씌어내
시선에 날렸고 스쿠나는 그 화염을 점프로 겨우 피하자 종타쿠는 이번엔 뭐가 나오려나? 라며 칼을 뽑았고 게이토의 주령 조술이 나왔기에 그대로 극본 소용돌이를 시연해 스쿠나에게 쐈습니다. 스쿠나는 끊임없이 나오는 수식들에 큰 데미지를 입었고 종타쿠는 아직 칼은 무한하다고 라며 하나를 더 뽑았는데 그 수식은 야광 확장에 주해를 만드는 수식이었죠. 그래서 종타쿠는 판다와 똑같이 생긴 주해를 하나 만들었고 이건 별로 쓸모없지 않나? 라고 하며 하나를 더 뽑았는데 그 수식은 오가미의 강령술이었습니다. 그의 그 판다의 몸에 토식으로 토우지를 강령시켰고 판다는 토우지처럼 빠르게 뛰어가 스쿠나를 마구 공격했죠. 스쿠나는 이건 너무 사기적인 기술이다. 심지어 저 녀석은 술식들의 응용력 자체도 너무 좋아. 고조보다 훨씬 강적이다. 라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종타쿠는 신나서 자신이 모방해둔 술식들을 계속해서 뽑았고 츠쿠무 유키의 술식이 나오자 이건 해보고 싶었는데 라고 하며 리카와 마오라 그리고 판다 토지의 몸에 가상의 질량을 부여한 뒤 스쿠나를 공격하게 했죠. 그들의 공격 한방 한방이 엄청난 질량이 있었기에 스쿠나는 채술로 버틸 수가 없었고 그대로 다구를 당하며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러자 스쿠나가 유지하고 있던 미어갈롱이 풀리게 되었고 종타쿠가 미리 부여해놓은 필주효과인 무의전변이 스쿠나를 덮치게 되었죠. 스쿠나는 무의전변으로 인해 신체 기조를 당하게 되었고 종타쿠는 이타우리의 몸에서 스쿠나의 주력을 떼어내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 뒤 종타쿠는 스쿠나에게 다가가 잘 가라 스쿠나 고작 고조를 이긴 것으로 자신이 최강이라고 착각했던 범부여 라고 하며 그대로 리카의 주력푸 마하라의 퇴마의 검 그리고 종타쿠의 푸가로 스쿠나의 몸을 다격해 먼지로 만들어버렸죠. 종타쿠는 그 뒤 고조의 상황을 봤는데 츠쿠무 유키 같은 경우는 스쿠나의 참격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사망이 확정이 되었지만 고조 같은 경우는 우이우이의 시공간 이동 수식으로 곧바로 옮겨졌었고 곧바로 쇼크의 반전 수식으로 그의 몸을 붙이고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스쿠나와의 싸움에서 고조의 뇌가 파괴된 것이 아니었기에 고조 역시 반전 수식을 짜내 뇌가 죽는 걸 막았고 쇼크에 의해 몸이 붙자 조금씩 회복이 되었죠. 그때 종타쿠 역시 쇼크와 함께 고조를 치료했고 그들의 주력이 고조의 주력과 만나게 되자 고조는 그 힘을 받아 그대로 몸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고조는 이타우리의 몸에 걸려있는 무량 공처를 해제하게 되었고 스쿠나를 상대로 유타가 압도해버렸다는 것에 너는 나와 비견될 술사가 될 거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군. 너는 이미 나를 뛰어넘을 술사가 되었다. 이제부터 네가 현대 최강의 술사야 라고 했죠. 종타쿠는 그건 맞지. 지금의 나는 스쿠나의 소식도 마하라의 소식도 다 모방해버린 상태니까 이거 오코츠타의 능력 너무 사기 아닌가? 라고 생각했고 아직도 쓰러져 있는 이타도리를 보고선 역시 이타도리보단 오쿠슈타가 주인공 하는 게 맞다니까 이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오방술식의 사기성을 보여주기 위해 오쿠슈타를 역대급 사기 캐릭으로 표현하며 스쿠나를 압도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